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원 시간입니다. 100마디 말 대신 사진 한 장의 사건을 고스란히 담아 보도하는 사람들을 포토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언론인들이 노벨상을 불리는 그런 퓰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강영원 기자인데요. 미국 LA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서 33년간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김철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진을 일컬어서 말하기에 다른 방법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평생 한 번 타기도 힘든다는 퓰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첫 번째 퓰리처상은 1993년에 받았는데요. 92년 4월 29일 날 시작됐던 LA 폭동을 첫 번째 3일 동안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LA 타임스 스태프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 동양인들이 천대시 받았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는 경찰이 준비 부족으로 한인타운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 철수하고 한인타운을 철수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한인타운을 한국계 청년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나와서 지켰습니다. 그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자체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제가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취재하면서 이 동양인이 총을 들고 용감한 모습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이 정신이 표현된 사진들이 보도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1992년 LA 폭동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으로 봅니다. 예. 또 한 번의 그 두 번째 퓰리처상을 받게 된 사진도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두 번째 퓰리처상은 1999년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AP통신 워싱턴 지국을 취재 지휘하고 있었는데 98년에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는데 저희 AP통신에서 그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1년 내내 여러 각도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취재 지휘한 그 팀의 매니저로서 우리 팀이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넘는 언론인 생활 속에서 그 수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한국 언론이 어떤 때는 뭐 그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국면에서는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예. 첫째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 역할도 언론이 꼭 해야지 되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충분하게 그 이슈에 관련된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기득권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언론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같은 환경에서는 이상적이었다면은 언론사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의 AP통신처럼 비영리 단체입니다. 어떠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영세한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광고주들이나 자본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언론 환경인데 독자들이 바른 말 하는 언론들을 구독함으로 해서 많이 구독함으로 해서 바른 말하고 제대로 역할하는 언론들이 살고 아니면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기업의 방패가 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언론들은 소멸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 있었으면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언론인 활동을 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의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카메라에 현장들을 담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미국에서 46년째 영어 문화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영어로 소통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영어로서 한국의 문명과 문화가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제가 영어 지식세계의 하나의 콘텐츠로서 내용물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첫인상은 사진으로 또 나머지는 글로서 표현하는 칼럼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문 문화권의 지식의 콘텐츠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소개해 주셨던 그 사진과 글이 있다면요. 어떤 또 그렇게 그 반응들도 있었다면서요, 외국에서? 예. 울산의 암각화 같은. 예. 그 울주 방구대 암각화라고 선사시대 때 절벽에다가 그 당시의 생활, 사람, 동물, 고래 사냥 그런 모습들을 돌에다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을 제가 취재해서 칼럼을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데일 플로리다에 있는 등대 박물관에서 등대 불을 고래 기름으로 수십 년간 불을 켜왔다고 하면서 시대가 지나갔지만 고래 사냥을 한 흔적이 있는 울주 방구대 암각화 사진을 좀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한국을 소개하고 고래 사냥 역사를 전시하겠다 해서 제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의 문화 그리고 유산 그런 전통 이런 부분들을 영어를 통해서 외국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고향이 그 강 기자님 고향이 전북 고창인 만큼 전라도 문화와 또 언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전라도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이 고창이나 이 전라도 지역에는 이 우리 인류사의 고대 문명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고인돌. 아마 그 선사시대 때 고인돌 만들 때쯤에는 이 지역에 식량이 풍부했고 또 인구를 지탱할 만한 그 조직력이 있었고 또 그 조직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건축할 만한 그런 문명이 있지 않았는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고인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많은 고인돌을 한 군데서 볼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영어 문화권에서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와보고 싶을 그런 환경이 충분히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안전하게 머물고 또 편리하고 편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구비됐을 때 바닷가 갯벌 구경에서부터 무등산 등산까지 또 여기 전라도에 있는 여러 박물관에서의 고대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라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수록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 고대성, 가치 있는 문화, 풍부한 언어, 세상 어딜 가도 포도시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전라도 말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 표현 방식들도 이 독특한 차별화되는 언어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계속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인 출신 언론인으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지금까지 드높여 주신 강형원 기자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의 전통, 자랑스러운 점들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주시기를 그런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